안녕하십니까, 소마시네마. 오늘 막 보고 온 영화는 타겟입니다. 자, 이 영화의 BP 손익분기점 한 100만 정도 되는데요. 일단은 좀 리얼한 스릴러 장르물로서 이 지금 추석을 앞두고서 개봉이 됐습니다. 소재가 매우 현실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. 한국 관객들한테 좀 호소가 될 만한 좀 체험적인 형태의 스릴러를 만들었는데요. 이 영화에 일단 출연진, 뭐 감독 등을 보면 감독은 박희공 감독이신데, 박희공 감독의 대표작은 대략 명당이 2018년에 개봉을 했고요. 그 다음에 가장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퍼펙트 게임이겠죠. 2011년작. 그 다음에 인사동 스캔들이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타겟까지 해서 네 번째 상업 영화고요. 좀 비교적 감정선 같은 거 약간 좀 장르마다 이게 일종의 장인 감독 계열에 속하는 감독님이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69년생이시고 좀 비교적 소재를 최근에 이슈가 될 만한 소재, 그리고 좀 체험적일 만한 좀 긴장감을 일으킬 만한 소재의 영화를 만들었는데, 이 작품이 바로 타깃이 되겠습니다. 영화의 포스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영화는 중고 거래를 주요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. 자, 아까 이제 주역 배우들은 일단은 지금 원탑 배우 주역으로는 이제 신혜선 배우가 출연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영화에서 이제 뭐니 또 그 다음에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은 이제 빌런이 있겠습니다만, 빌런은 나중에 영화의 플롯상 뒷부분에 나오니까요. 일단은 형사 역할의 김성균 배우가 주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사이버 수사를 하는 이제 조역으로 강태호 배우가 일단 특별 출연으로 출연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선배의 이쪽에 친한 언니 역할로 이주영 배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약간 직장 상사인데 이 주인공 신혜선에게 연심을 품고 있는 인물로 이 임철수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, 이 영화에서는 약간 이 임철수 배우가 일종의 맥커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. 이 영화에 대한 그 대체적인 그냥 그 스포일러는 대략 말씀드릴 텐데, 단 빌런을 맡은 악역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. 전체적인 구성은 되게 단순한 이야기입니다. 이 영화는 일단은 이제 주역이 나타난 신혜선이 등장하기 전에 이 범죄자, 이 영화의 빌런이 어떻게 범법을 저지르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. 영화가 구멍이 꽤 많이 있는 편이긴 합니다만, 일단 전체적으로는 소재 자체가 매우 관객층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익숙한 소재죠. 우리가 뭐 중고거래에는 뭐 여러 가지 앱을 사용하거나 그 사이트를 사용하거나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되고 있고, 이 영화의 초반부부터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어필하고 있어요. 중고거래가 앞뒤에 수미상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, 영화의 앞과 끝 쪽에 모두 다 이 중고거래가 굉장히 활발한 현실을 이제 되게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영화의 이제 앞부분에 희생자가 될 만한 청년이 일단은 이 정체를 모를 누군가에게 희생당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요. 그 청년의 물건들이 이민을 간다는 이유를 대고서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오는데, 주인공인 신혜선 배우가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 이제 어쩌다가 보니까 그가 내놓은 이제 범인이 그 청년을 살해하고 그 청년의 물건들을 갖다가 중고거래 사이트에다가 다 헐값에 내놓는 거죠. 근데 마침 이사를 하려고 하는 이 신혜선 배우가 일종의 그 신혜선 캐릭터가 그 세탁기를 중고거래로 30만 원에 샀는데, 그 세탁기가 고장이 난 상태임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. 계정을 어차피 도용을 해가지고 그 상품을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 판매자를 찾기가 어렵고, 판매자를 검색해서 어쨌든 찾아가려고 하는데, 경찰서에 가니까 일단 일정의 중고거래 사기 정도였기 때문에 경찰들이 상당히 많이 밀린 업무. 이 지금 두 형사가 사실 이 영화에서 강력계 형사가 뭐 조역으로 단역으로 등장하긴 합니다만, 이 두 사람들이 이 사건에 직접 개입하는 당사자리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들이기 때문에, 이 형사들은 사이버 문제 담당 수사관으로 등장하고, 몸으로 뛰는 역할은 이제 김성균 배우가
연기하는 베테랑 형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. 이 사이버의 이제 일종의 전산 작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강태호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그 형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영화는 직접적으로는 이 김성균 형사가 이 점점점 강도가 세지는 이 범인의 위협 때문에 점점 사건에 개입하게 되는 이야기 방향을 가지고 갑니다. 되게 뭐 평범한 인물로 이 인물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신혜선 캐릭터라고 하는 배우는 역할은 사실은 좀 영화가 일종의 좀 이 캐릭터 자체에게 뭔가 트라우마를 부여하거나 뭔가 이 사람에게 뭔가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주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현실적인 그냥 직업적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정도의 정보만 제공을 해요. 그 일종의 그 직장이죠. 건축 인테리어 계통의 회사를 다니면서 그쪽에 이제 그 실내 디자인을 전공하고 작업장 현장을 왔다 가면서 그 현장 지휘를 하고 있는 팀장으로서 장 팀장이라고 하는 인물로 이 캐릭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 부각되는 아까 이 스토커성의 직장 상사가 존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영화의 스틸에서도 별로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만 그 직장 상사가 이 범인일 수 있을 가능성의 좀 요소들도 살짝 던지는데 사실은 뭐 우리 관객 입장에서 뭐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는 건 너무 쉽게 눈치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이 주인공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신혜선 캐릭터만 이제 좀 의심의 상황들을 좀 가지게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. 네, 물론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그 공포감을 질릴 정도의 구성 상황이 되고요.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이제 현실적인 공포, 소재적 공포들이 무척 다가옵니다만 사실은 이 빌런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우리가 도어락이라는 영화에서도 그랬지만 되게 악의에 가득 찬 인물로만 등장을 해서 처음부터 살인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벌어지는 일들이 이 지금 신혜선 캐릭터가 했던 되게 소소한 그 카톡 대응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 뭐 과도한 복수를 하는 장면으로 이어진다고 말 수 있습니다. 그 정도가 세져서 처음에는 이 범인이 일종의 그 사이버 테러 같은 것들을 행하게 되죠. 뭐 처음에 뭐 일단 그 중고거래에 뭐 그 무료 나눔을 던진다든가 이제 좀 현실적인 복수들입니다.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전화번호를 캐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배달 주문을 계속 넣는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조건 만남 같은 것들에 연결을 올려서 이 사람의 집을 찾아가게 해서 공포를 준다거나 본인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사이버 일종의 테러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현실적 공포감을 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제 펼쳐집니다. 이건 매우 현실적으로 이제 전반부에는 좀 전개가 되는 면이 있어요. 충분히 그런 범죄 소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 이 영화에서 약간 이제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전문적인 이 중고거래 사기범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가 이제 되게 물리적인 폭력을 휘두르는데도 상당히 일종의 터미네이터적인 이게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물리적인 폭력에도 상당히 능한 인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. 영화의 첫 장면에서도 직접 살인을 수행하는 인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혜선 캐릭터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감시를 하고 집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뭐 카메라 등을 계속 설치하면서 이 그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등의 해킹 능력까지 뭐 기술적인 능력과 기술과 자본을 계속 투자해가면서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인물로 등장을 한다는 거죠. 근데 그런 면에서 약간 이제 이 영화가 현실적인 측면에 좀 너무 좀 과하게 갔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. 물론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영화 장르적 측면에서 보자면 이 영화는 조금 더 심심하게 느껴지거든요. 영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전체적인 그 긴장감을 조성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연출적인 부분에서 뭔가 공격성이 확 소스라치게 놀라게 하는 그런 면들이 좀 약한 면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빌런 뭐 배우들의 연기가 약한 게 아니라 연출적인 측면에서 뭔가 악센트를 팍 줘야 될 부분에서 그 공포감이 이제 가담한 듯한 느낌을 주는 측면이 있어서 약간 영화적으로 스릴러란 장르 측면에서 보자면
그런 이 대중 영화죠. 장르적 측면에서 보자면 그런 부분에서 좀 약점이 있고, 각본이나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리얼한 소재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 영화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을 해보자면, 이 핍진성에서는 역시 그런 부분이 떨어진다는 거죠.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들이 이제 부족한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주목해서 봤던 부분은 이제 영화의 그 후반부에 가면 범인과 이제 맞대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,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 이 공구를 갖다가 사용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. 근데 이 공구는 못을 박는 일종의 기계인데, 저 기계는 사실은 이제 뭐 리세르폰이라든가 이퀄라이저 같은 영화에서 상당한 강력하게 무시무시한 살상 무기로 등장을 해요. 종종 액션 영화들에서. 근데 이 영화에는 저 무기가 이제 현장에 이제 범인을 유도해가지고 저 무기를 사용하게 되는 건데, 물론 여기서 신혜선 캐릭터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리세르폰이나 이퀄라이저의 전문 그 살인자들, 전문 킬러들과는 좀 차이가 있는 인물이 당연히 있는 인물이고 그냥 평범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어요. 그런데 저를 좀 사용하는 법을 좀 쓴다든가 하는 부분이 각본적으로 앞쪽에 배치되어야 이것을 우리가 관객들이 이제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약간 이제 밑밥을 던져주는 건데, 그런 부분들이 이 영화에서는 좀 충분히 깔려있지 않은 측면이 있는 거죠. 밑밥이 깔려져 있는 건 이제 범인의 실체가 드러나는 장면이 영화의 이제 전반부에 보면 슬쩍 드러나는데, 뭐 그런 장면들의 요소가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예측 가능하게 뒤에서 타이밍이 좀 늦게 발견되는 측면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신혜선 캐릭터가 사실은 굉장히 그 앞부분에서 저돌적인 인물, 그러니까 그런 위협 정도에는 강단 있게 대응하는 인물인데, 영화의 한 꼭지점에서 후반부에 한번 큰 사고를 겪은 다음에 마지막에 결말부에서 다시 강단 인물로 되게 변신을 하거든요. 굉장히 진려하다가 변신을 하는데, 이 캐릭터의 그런 측면들의 동인이 좀 뚜렷하지 않은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측면, 그런 설명들이 약하다 보니까 영화의 그런 그 톤 앤 매너가 약간 좀 무너지는 느낌이 있습니다. 영화는 처음에 강단이 있던 신혜선이 점점 질려버릴 상대방의 그런 테러에 무력화되다가 이제 큰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자신의 결정을 통해서 그자를 잡아내는 건데, 그런 심리적 긴장감이나 위축 이런 측면들이 제대로 묘사되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은 부족한 면이 많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스릴러 쪽 완성도의 긴장감이라든가 각본적 완성도의 측면이라든가 연출적 측면에서 에서의 우수함이라든가 이런 측면은 평범한 위상을 넘어가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. 대신 이 영화 또 이렇게 막 무참하게 공격적이진 않아서 보는 입장에서 보자면 조금 더 그 호러까지 간다고 말씀, 호러 장르로 분류된다면 스릴러 장르에 속한다고 말 수 있거든요. 긴장감을 만드는데 약간 김새는 긴장감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영화적 완성도가 떨어지긴 측면이 있습니다만,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일단은 소재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땐 좀 매력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. 아주 현실적인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한두 번쯤이면 해봤을 만한 그런 문제, 그리고 홀로 사는 뭐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면할 수 있는 그런 그 타인의 공포가 구체화되는 상황들을 갖다가 잘 묘사하고 있는 측면인데, 다만 개별 영화로서의 캐릭터성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신혜성 캐릭터 장 실장이 일종의 그 어머니 때문에 한번 이제 이 범인에게 당할 만한 장면이 나오는데, 실제로 어머니 등장하지 않고 장 실장의 고향 정보들이 이제 소재적으로만 활용되고 이 범인이 장 실장을 일종의 위협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의 능력치를 설명하기 위한 정도만 이 사람의 배경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, 정작 장 실장이 가지고 있을 만한 어떤 그 저항의 원동력, 에너지 같은 것들이 충분히 묘사되지 않아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.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뭐 그래서 어떤 부분은 소재적으로 동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, 옛날에 그 더 장르적으로 더 무시무시한 영화는 좀 역시 캐릭터성에서 문제가 있습니다만, 도우락 같은 영화들은 상당히 좀 살벌하게 영화가 느껴지는 데 반해서 이 영화는 좀 살벌한 정도의 위협감을 그러니까 위협감을 느끼는 그런 공포감 같은 것들을 느끼는 그런 상황을 못 만든다는 측면에서 영화적 좀 한계는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 어쨌든 그 보는 입장에서는 이 타겟이라는 영화가
충분히 일상적으로 접근이 되는 쉬운,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되기 굉장히 쉬운 소재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신혜선 캐릭터를 중심으로 하는 이 비슷한 동년배 여성들이라고 한다면, 한 번쯤 상상해볼 만한 공포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, 어느 정도는 좀 느낄 만한 부분이 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이 영화의 최종적인 뭐 저의 판단은 뭐 두 개 한 반 정도라고 평범한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만, 일단은 시사하는 측면들 그리고 생각해보는 측면들은 좀 있을 것 같고요. 전체적인 평가들을 보자면 관객들의 평은 뭐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대략 이 영화의 완성도에 비해서는 좀 더 관객들은 조금 후한 평을 하고 있는 것 같고, 전문가들의 평가는 뭐 그렇게 큰 관심을 받는 영화는 아니고, 좀 전체적인 그 영화가 중반부로 넘어가면서 힘이 떨어지고 가는 부분들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그 캐릭터의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빌런의 경우도 능력치만 막대하게 주어졌을 뿐이지, 이자가 왜 이자의 그런 좀 집착이라든가 이자의 무시무시함 같은 것이 오히려 잘 드러나지 않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, 어떻게 보면 배우들의 연기에 비해서 영화적 구성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. 자, 이상 타겟에 대한 뭐 저의 뭐 미력미력한 간단한 뭐 감상평을 좀 남기고 이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